네,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장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 안녕하십니까.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도발 움직임이 포착이 됐는데 이런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김정은 정권은 지금 문재인 정부로부터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이 2022년 과도기 기간 남북 관계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서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지금 다 꺼내놓고 있는 이런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 교체 시기에 꺼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놓다 보니까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떤 도발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예. 북한이 이른 시일에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임박했다는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시험 발사를 한다면 언제쯤으로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일각에서는 뭐 김일성의 생일인 4월 15일이나 아니면 4월 한미연합훈련 재개 시점을 맞추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제 판단은 북한이 그 어떤 시점에 맞추어서 ICBM이나 핵실험을 재개한다기보다는 준비가 완성되는 차제로 저는 이제 재개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김정은 자체도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정찰 위성 개발 시기를 5년 동안 5개년 계획 기간에 하겠다 이렇게 아주 장기적인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이런 걸 미뤄보면 북한은 결국 준비가 되는 차제로 계속 발사하고 도발 수위도 높여갈 것이라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태 의원님 차기 정부에 대한 카드를 지금 북한이 여러 도발을 통해서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항상 남북 관계에서 저들의 열세에 있지 않다 이런 이미지를 계속 내보내고 싶어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 기간에 남북 관계도 향후 남북 관계도 남한에 끌려가는 남북 관계가 아니라 북한이 끌고 가는 남북 관계 이것을 시작부터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제 승기를 잡아보겠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지금까지 우리가 남북 관계를 뒤돌아보면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 정상회담을 다 지금까지 해보고 싶어하고 그걸 놓고 북한을 두드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북한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시작부터 승기를 잡기 위해서 북한이 끌고 가는 남북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북한이 끌고 가는 남북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떤 승기를 잡아보겠다는 북한의 움직임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북한이 핵실험장 폐쇄 또 ICBM 발사하지 않겠다는 유예 조치, 이 모라토리엄을 선제적으로 파기 선언하는 데까지는 갈 것으로 보십니까? 김정은은 이미 1월 19일 날 검토 지시를 내렸다. 이런 예. 정도까지는 발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전에 말한 걸 우리가 보면은 ICBM 소리는 없고 정찰 위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 향후 북한은 ICBM 직접적인 그런 발사 재개보다도 정찰 위성이라는 그런 새로운 이제 컨셉으로 이것을 포장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북한으로서는 모라토리엄을 파기하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할 것이고 국제공동체는 정찰 위성이나 ICBM이나 각고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것이다. 이런 논쟁을 붙이면서 가부론박이 계속 진행될 것이고 북한은 어쨌든 자기의 계획대로 무기 개발 계획에 따라서 정찰 위성, 즉 ICBM이죠. 여기에 대한 발사까지는 갈 것이다. 단 핵실험을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상당히 더 고민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 핵실험에 대해서만큼은 조금 더 고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신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승기를 잡기 위해서 어떤 압박 카드를 여러 가지로 내놓고 있는데 지금 국제사회 움직임을 봤을 때 지금 북한의 움직임이 혹시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어떤 영향을 받지는 않았을까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가 북한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북한이 그 어떤 추가 도발을 한다면 1차적으로는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러 갈등이 완전히 지금 대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북한이 그 어떤 도발을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지금 최근 북한 그 선전 매체들 보면 우리 측 대선 결과 두고도 수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충돌과 전쟁뿐일 것이다, 불을 즐기면 타 죽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의 집권에 대한 지금 북한의 이 비판 수위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이번에 비판 수위는 전혀 새로운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 북한은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는 여기에 강한 반발과 또 비난 수위를 지금까지 해왔고 또 남북 관계를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상회담이라는 이 북한으로 생각하면 남한에 주는 큰 혜택, 선물 같은 것을 지금까지는 진보 정권과만 했습니다. 보수 정권과는 정상회담을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초부터 이런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결국은 새로운 보수 정권도 북한과 정상회담과 같은 큰 틀거리를 마련하려면 시작부터 북한이 끌고 가는 대로 좀 따라와 달라 이런 강한 메시지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윤석열 당선인 지금까지 안보관 두고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대선 기간 내내 충돌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처럼 북한이 도발의 수위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아무래도 엄중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향후 남북 관계를 대단히 잘 끌고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너무나도 남북 대화에 초점을 집중하고 여기에 모든 것을 복종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기간에 우리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원칙 있게 다뤄나가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강조했고 다른 하나 가지 더 중요한 문제는 이미 우리는 문재인 정권 기간에 남북관계의 최악의 고비를 다 겪어보았습니다.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발사를 통해서 화염과 분노라는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갔고 2019년 하노이 미북회담 결렬 이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와 같은 정말 최악의 남북관계도 우리는 겪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 북한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다 겪어보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북한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카드를 내놨는데 추가로 내놓을 카드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북한의 지금 발언 수위들을 우리가 그대로 따져놓는다면 당장에는 동창리 위성 발사장 이걸 이제 정찰 위성 발사장으로 개조해가지고 정찰 위성을 이제 발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에게 이미 하겠다고 공언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찰 위성 발사는 꼭 할 것입니다. 예, 정찰 위성 발사가 마지막 카드로도 아마 쓰일 것이다 이런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